식으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, 어떻게 관리를 하면 우리가 그 애매모호한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냐, 요거를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. 우선은 제가 보통은 이제 지침을 드리는 게 회사에서 비밀관리 규칙을 만들어라,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딱 인식할 수 있어야 되니까, 그러려면 교육도 하고 표시도 해야 되는 거죠.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, 또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, 그와 함께 영업비밀 관리 규칙이나 아니면 아예 뭐 그게 문서화되어 있으면 문서관리 규칙, 이런 걸 만들어서 접근 권한이나 뭐 이런 그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다 써놓는 거예요, 아예. 그러면 이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걸 직원들도 알 수 있겠죠. 규칙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. 그리고 뭐 그것도 뭐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할 테니까요. 이런 게 꼭 필요하다. 그래서 비밀 관리 규칙을 만드셔라. 이제 두 번째로는, 보통은 접근 통제를 시키고 개발부서랑 경영부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 연구조직이 있는 그런 회사라면 연구조직의 접근 권한하고 경영조직의 접근 권한은 좀 분리를 해서, 연구조직은 좀 더 특별한 그런 접근 통제 기능을 이제 딱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회사 출입증이 있고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증이 있고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R&D가 되게 중심이 되는 회사들은 뭐 예를 들면 신기술이 중요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전기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되게 들어갈 때 미팅을 하시거나 할 때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. 노트북에 막 카메라 있냐고 물어봐서 다 막잖아요. 내 핸드폰도 다 이거 스티커 붙이고 못 띄게 하고,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위한 거거든요. 그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부 통제를 하는 거죠. 이제 못하게. 아무나 들어오면 당연히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니까.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에서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받아서 뭐 침해자를 고소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그런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 걸 위해서라도 또 설정하기도 하는 거죠.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영업비밀 취급하는 부서는 꼭 이제 별도의 아이디 카드를 주기도 하고,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.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직 잘 모르는 데가 많아요. 특히 이제 의약품 개발 관련된 데는 이 R&D 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영업비밀로 관리를 반드시 별도로 해야지만 그게 나중에 유출되거나, 또는 직원이 그 경쟁사에게 이런 정보를 넘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뭐 클라우드를 회사 차원에서 쓴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공용 파일에 이거는 뭐 컨피덴셜해서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 설정 딱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, 그런 것들 꼭 설정을 해두셔야 나중에 침해가 되거나 유출됐을 때 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성원들에게, 직원이나 뭐 임원들,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를 하셔야 돼요. 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이제 실현이 되냐면 별도 서약서를 많이 받게 되죠. 내가 뭐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, 또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약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, 보통은 그 내용 안에 뭐 내가 만약에 뭐 경쟁사에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을 하지 않겠습니다, 뭐 이직을 해서 뭐 영업비밀 침해 시에는 뭐 위약벌로 얼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약을 작성하기도 하거든요. 좀 소규모 스타트업일수록 더 그런데, 좀 끈끈한 사이에서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. 되게 신뢰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영업비밀 서약서를 쓰자라고 하는 게 마치 상대방을 못 믿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될까봐 그냥 우리는 이제 정으로 뭉친 사이고 믿는 사이니까 하지 뭐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만에 하나 그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나중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동업자 중에 일부가 이제 별도 사업을 차렸을 때 이런 내부적인 영업비밀이 경쟁사에게 이제 넘어가거나, 또는 사업상으로 이제 경쟁사가 생겨버리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라도 영업비밀 준수서약서 내지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. 그와 함께 보통은 전직금지 약정서나 경업금지 약정서라고 해서
경쟁사에 취업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경쟁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보통 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게 뭐 언제나 전에 동업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친하던 사이도 사실은 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함께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은 이제 사람의 삶이잖아요. 그때 이제 서로 간에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 두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모든 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제 필요한 뭐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좀 업로드를 드릴 텐데 참고하실 만한 정부에서 이런 관련된 정보나 사이트를 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경업금지 약정서나 이제 영업비밀 준수 약정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건 내부 직원들 간의 관계잖아요. 임직원 사이의 관계인데 외부에 이제 계약 용역을 줄 때도 필요해요.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소스를 이제 개발해서 뭐 불닭 소스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치킨에다가 입혀서 뭐 파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불닭 소스는 내가 직접 안 만들고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. 소스 레시피를 다른 업체에다가 넘겨야 돼요. 그러면 그 업체가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하게 영업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위탁 계약 체결할 때도 이런 영업 비밀 준수 서약서를 꼭 쓰시는 게 좋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을은 레시피 사용에 있어서 알게 된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본인을 위해서 이용해서도 안 된다. 뭐 이런 조항 하나 넣고 또 본인뿐 그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 역시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해야 돼요. 두 번째로는 을이라는 회사는 을 회사의 직원이 본 계약의 레시피의 사용에 있어서 얻게 된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할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라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좀 넣어서 약정서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죠.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드릴 건 이제 전직금지 약정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텐데요. 저희가 비밀유지 약정서, 비밀준수 약정서 관련해서 말하면서 전직금지나 경업금지 약정서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어요. 내가 직원을 채용할 때 보통 그때 쓰거든요. 그럼 근로계약서랑 별도로 경업금지 약정서를 하나 더 쓰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쓰시는 게 우선 좋고 경업금지 약정서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위약벌 조항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보통은 경업금지 기간이 적혀 있죠. 그리고 경업금지의 대상 업종. 예를 들면 나는 교육 콘텐츠가 좋겠네요. 그러면은 내가 직원을 뽑았어요. 직원 A씨는 교육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동종업계에서 1년간 취업하지 않음을 뭐 서약합니다. 이런 문구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기간 1년이죠. 업종은 교육 콘텐츠 업종이라는 동종업종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위약벌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럼 위약벌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? 이 약정에 위반할 경우 나는 1억 원의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. 이럴 수 있죠. 이 약정의 효력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예시로 드린 건 유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약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만약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정은 어떤 식이냐. A씨는 이 회사에서 1년간 다른 업체로 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1년간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. 라는 약정을 했다고 쳐봐요. 이 약정은 효력이 무효일 가능성이 커요. 왜일까요? 아예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죠. 그러니까 A씨라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종을 특정을 해줘야 돼요. 이 직종은 세부적일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때는 기간은 지금 1년이라고 했잖아요. 예를 들면 A씨가 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5년간 교육 콘텐츠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 라는 약정을 했다면 이 약정은 유효일까요? 무효일까요? 5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? 너무 긴 거죠. 보통은 1년으로 많이 체결을 하세요.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거는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배상을 해줘야 돼요. 너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취업 못하는 대신에 나는 뭐 1년치 연봉이라든지 1년치 연봉이 뭐 엄청 많다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
추가적인 손해배상 내지는 퇴직금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전직금지 약정이 함께 체결이 돼야 이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도 유지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. 이런 점을 조금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럼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?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체크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요건대로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. 만약에 내가 이거를 우리 직원 또는 퇴사한 직원이 이걸 유출했을 때 내가 이 사람,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한다든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정보가 공지의 정보인지 아닌지, 그러니까 내가 공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비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.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럼 이 정보는 경제적인 유용성이 있는 정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였어. 그리고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정보여야 하는데 대상 정보를 사용해서 경쟁사 대비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보가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비밀 등급 분류가 표시가 되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비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컨피덴셜, 대외비, 대외주의라는 이제 로고를 이제 파일이든 문서든 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. 그 다음으로는 그럼 나는 이제 그거를 라벨은 잘 찍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접근 대상자를 이제 한정을 해야 되는 거죠. 1등급 비밀 정보는 뭐 사장, 부사장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2등급 비밀 정보는 뭐 팀장급, 뭐 3등급 비밀 정보는 직원 중 무슨 팀 직원 뭐 이렇게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정해두시면 나중에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비밀로 관리를 하려면 보안서약서 또는 전업금지 약정서를 체결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.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관을 할 수 있다면 뭐 금고 같은데 또는 이제 별도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. 뭐 지문 찍어서 출입문 열리는 뭐 이런 시스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완벽할 수 있다. 이때는 우리가 영업비밀로 이제 보호가 가능하다. 부정경쟁 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런 부분 중 어느 하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영업비밀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두시는 게 이제 차후에 대비해서도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정리를 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 또는 고용 중에라도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고용계약서와 별도로 작성을 한다. 그리고 전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. 요거 한 가지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퇴사 시에는 노트북이나 기기 반환을 의무화하고 꼭 정보를 삭제해야 된다고 고지한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 네 번째로는 1년 정도 전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너무 장기간이거나 업종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면 오히려 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.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영업비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. 좀 사업하시는데 그리고 영업비밀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그리고 더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